시간이 흘러가는 게 이렇게 쭉 눈에 항상 보인다면, 내 눈앞에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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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인생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우리는 죽음으로 향해 간다는 게 나타날 텐데, 예를 들면 100살이다 하면, 내가 지금 50살이다 하면 앞으로 50년 남은 게 눈앞에서 항상 계속 흘러가고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그냥 나태하게 살지 못할 거예요. 놀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계속 죽음이 차곡차곡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빨리 이 죽음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야지, 이런 생각이 가장 크겠지. 한가하게 나들이 갈 마음이 안 생길걸요. 근데 이놈의 시간은 눈에 안 보이니까 시계의 숫자가 보이는 거지, 시간이라는 게 실제 우리 그 마음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좀 사람 항상 망각하고 나태하죠. 그런데 이런 걸 결국 눈에 안 보이는 시간을 보는 것이 우리 지혜라 그래요. 지혜. 시간이라는 이 흐름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혜로 보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결국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이게 딱 그려지는 거거든. 동시에. 지금 내가 있으면 이 지금 육신의 소멸의 시간이 딱 한눈에 들어오니까 마음이 나태할 수 없고, 좀 더 정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놀면 뭐 하겠어요. 계속 죽음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고, 공부라도 해야지. 우리가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결국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생각이죠. 생각이 내 인생 전부를 결정하거든요. 방향을 정하고 갈까 말까, 항상 선택, 이 모든 게 결국 생각이에요. 그래서 수행자든 수행자가 아니든 이 생각이라는 이 물건에 있어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빈대 잡는다고 뭐 다 태운다? 초가삼간을 다 태운다, 그런 말 있죠. 빈대만 잡아내면 될 걸 그냥 그럼 잡는다고 집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이제 이 형국에 비유한 것이, 우리가 불필요하고 쓸데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만 우리가 잡아서 빼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이라는 것을 모조리 싹 쓸어가지고 불태워버리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공부 방식이에요. 며칠 전에 왔다 가신 보살님, 33년 수행했지만, 보살님이 33년을 정말 누구보다 치열하게 수행하신 분이 멸진정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하셨다 했잖아요. 멸진정을 뭐라고 얘기하셨냐, 그분은? 생각이 안 일어나는 상태를 멸진정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선방에서 앉아서 생각 안 하는 훈련만 한 거예요. 생각 안 하는 훈련. 생각 안 일으키는 훈련. 생각 없애는 훈련만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빈대 잡자고 초가상간을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 지혜롭고 똑똑하신 양반이 생각 안 하는 훈련을 해가지고 그냥 엄청 많이 퇴보해버린 거예요. 소위 얘기 엄청
무식해졌어요. 예? 멍한 상태가 되어버렸다. 우리 관 선생님도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멍하다고. 왜 이게 멍하냐? 생각을 바로 알고 생각을 바로 쓰고 하는 이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생각을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생각을 어떻게 하면 끊을까? 생각을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하는 훈련을 지금 몇십 년을 해왔단 말이에요. 수행한다고 하면서. 그게 선방에서 앉아서 수행하는 그 수행자들의 병폐입니다. 병폐. 혹은 명상. 모든 이 불교 요즘 수행들이 오히려 병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항상 사유하고 또 다시 사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관찰하고 또 그 관찰에서 다시 사유하고 그래서 계속 관찰과 사유와 관찰을 엄청 강조하셨던 분이에요. 결국 사유와 관찰도 생각입니다. 관찰하려면 생각이 있어야 관찰을 하지. 사유도 생각을 해야 이게 이런가 저런가 사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 생각은 모든 생명에게는 다 있는데 그나마 인간에게는 참 보배인 것이 고차원의 생각이 있어서 생각을 고차원적으로 발달시켜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사람 몸 받아서 온 특혜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안 하는 연습, 생각 끊는 연습 이렇게 오래 해가지고 너무 많이 병이 든 것 같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다 병이 들어왔어요. 멀쩡한 사람들이 원래는.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생각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한번 바른 정의가 필요하겠다. 견성이다, 우리가 마음 깨닫는 거다, 이걸 일단 좀 놔두고 도대체 생각이라는 게 뭘까? 그래야 더 이상 큰 병은 키우지 않겠구나. 물론 말로는 뭐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겠지만 생각은 이 마음의 작용이다 그러거든요. 마음의 작용.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은 바닷물과 파도와 같아요. 마음과 생각은 바닷물의 파도와 같으니까 바다와 파도를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다가 있는 한은 파도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살아있는 한은 생각은 항상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란 뭐냐? 정의가 마음의 작용이다. 혹은 마음의 표현이다. 혹은 마음의 드러남이다. 혹은 마음의 꽃이다. 이렇게 말로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니 마음이 있는 한은 이 마음을 가장 잘,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아름답게, 진실되게 작용해낼 수 있는 게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마음은 다 예를 들면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거칠게 나오고, 뭔가 어수선하게 나오는 게 생각이 너무 저차원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생각이 발달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없애야 할 대상도 아니고 안 해야 될 대상도 아니단 말이에요. 생각이 곧 그대로 마음이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생각 그대로가 곧 마음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매 순간 항상 고차원적으로 잘 해야겠어요? 아니면 생각을 어떻게든 안 해서 끊어가지고 없애야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차담을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일상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건 생각이고 이게 생각이 머물지 않으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5만 가지 드러났던 그런 잡다한 지식과 섞여가지고 이 생각을 등한시하고 있더라. 지금도 우리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 잔재가. 일제시대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듯이 그래서 생각에 대한 정의가 바르게 서는 게 가장 좋겠다. 생각은 단 한순간도 나와 동떨어질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단 한순간도 생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문제는 생각이 너무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이런 게 사실 문제가 되죠. 특히 어른이 가끔 말씀하시죠. 생각이 너무 많다, 자기가. 또 그런 사람 많아요.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든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이 그냥 생각을 모조리 다 불태워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꾸 바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빈대 잡겠다고 아예 집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엄청 중요한 오늘 내용입니다. 이 공부를 하려고 해도 생각이 있어야 하죠. 이 공부를 하는데 생각이 없으니까 맨날 멍하잖아. 뭐 들어도 멍한 거야, 눈빛이.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들어도 잘 모르겠고. 그렇죠. 또 돌아서면 멍하고. 생각이 많아도 그래. 금방 잊어버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건 너무 저차원적인 생각이 뒤엉켜 있어서 그래. 고차원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러니까 필요 없는, 쓸데없는, 너무 하잘것없는, 볼품 없는, 의미 없는 쓰레기 같은 생각이 또 너무 많으면 그건 저차원적 생각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어수선한 거고, 말 그대로 고차원적 생각이 많아야 되는 겁니다. 고차원적 생각. 이렇게 우리가 나의 저차원적 생각을 고차원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게 그냥 생각이 어지럽다고 싸그리 불태워버리는 게 지금 수행 형태이라고. 선방에서 20년, 30년 동안 그거만 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면 생각 안 할까. 생각 안 하는 것을 정의에 든다 그래. 그래서 뭐 하나 세워놓고, 이 먹고, 아니면 뭐, 저 먹고, 오늘 뭐 묵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하나 세워놓고 그냥 가만히 거기 집중하고 있으면 생각이 어수선하지 않으니까, 뭔가 산매에 들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 생각을 많이 안 올라오는 상태, 많이 안 하는 상태, 그때가 잘한다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했던 거죠. 거꾸로 해버리는 거야, 그야말로. 점점 사람이 저차원적으로 가고 있는 거야. 단세포 동물이 돼가는 거죠. 중요한 건 생각 자체를 모조리 불태우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것이 고차원적인 생각이고, 어떤 것이 저차원적인, 저급한 생각인지를, 어떤 것이 고급스러운 생각이고, 어떤 것이 저급한 생각인지를 구분해내면 초가상관에서 빈대만 딱 잡아내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혜고 올바른 수행이다. 그 우리 이렇게도 표현했죠. 저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밭에서 진주가 하나 있는데 그 많은 모래를 다 긁어내는 게 낫겠나? 아니면 진주 못 찾겠다고 모래를 쓸어서 그냥 다 바다에 밀어 넣어버리는 게 낫겠나? 아니면 진주만 하나 쏙 빼내는 게 좋냐? 어떤 게 지혜롭냐? 진주 빼는. 그렇죠. 그럼 진주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한테 물어서 그것만 쏙 털어내면 얼마나 간단하시. 이게 바로 지혜로운 수행인데,
이 고급스러운 생각이 무엇이냐 이것만 알면 다 우리 바로 고차원적 사람이 되는 건데 이건 안 하고 그냥 모조리 생각을 쓸어서 없애려고만 하는. 그래서 생각이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날수록 수행이 잘 돼가고 있다. 네가 이제 곧 삼매에 이제 들 때가 됐다. 멸진장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하니까 멀쩡한 사람들을 완전히 다 비정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물론 아직도 그래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이 안 들어가겠지만 참 해도 정말 목숨 걸고 하신 분들은 그래도 안 된다는 걸 알거든. 그래서 나이 들어서 늦게 찾아오신 거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그분들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야. 아, 거꾸로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화도 참선도 그냥 설렁설렁 하는 사람들이 그냥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예요. 진짜 한번 해본 사람들은 아닌 것도 빨리 알아요.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공부도 설렁설렁 하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닌 사람, 어중간한 사람들이 제일로 어려워요. 뭘 하기가. 지금 우리 마음 공부도 똑같아요.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 법문 계속 들어가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세워라 가라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 공부하기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알지도 않고 아예 모르는 건 아니야. 근데 가서 와서 우리 어때? 여러분들 다 맨날 덕대에 오면 저 뒤에서 다 들어보죠? 얼마나 다들 엉터리로 알고 있는지 막상 와서 대답을 해보면,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제일 어렵더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하는 것도 아니고 법문을 듣고 나름대로 고민하긴 하지만 진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상 대화를 해보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딱 물어보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놓은 온갖 지식으로 그냥 꿰어 맞추려고 그러는데 그거 몇 마디 말만 해보면 허점이 바로 드러나죠. 바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일단 어중간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어중간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뭔 말을 해도 잘 안 통해요. 이것도 어중간하게 듣고 있거든. 예. 그래서 제가 독도를 해보고 수행자 상대 보면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그냥 괴로움만 있어갖고 오는 사람이 제일 좋아. 순수한 백지 상태에서 인생이 그냥 너무 괴로워, 고달파, 이런 사람들이 오면 정말 그냥 쏙쏙 들어갑니다. 아니면 정말 한 인생 걸어가지고 올인했던 사람들 있지. 이런 분들이 자기 공부에 회의감을 느끼고 오면 그래 좀 낫고, 제일 안 되는 사람이 어중간하게, 어제 오셨던 그분도 똑같은 거예요. 그 한 분이 계시죠. 자기 본래 마음 깨달았습니까? 물어보니까 뭐 그까짓 거 뭐 진짜 깨달았죠 그러더라고. 본래 마음 뭡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했더니 그런 거 없어요 그러더라고. 이게 맞는 말도 아니고 이거 뭐 그냥 문답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돼. 그래서 그냥 아 그래요? 예 하고 나 그냥 그 이상 말도 안 했어. 대화를 이어갈 수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견성 이런 걸 들어가기 전에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깊이 한번 알아보자. 정확하게. 여러분들조차 먼저 제발 흐리멍텅 텅 빈, 흐리멍텅이 텅 비었다는 거기서 온 것 같아. 텅 비어가지고 흐릿하게 뿌연 안개 속에서 허적 그냥 뭐 이러고 있는 형국이랑 그러면 안 됩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말 토시 하나, 주어 하나, 조사 하나까지 3개 들어서 앞뒤가 내가 정확하게 맞는,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춰봐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한번 해보자.
자, 생각이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표현, 또 마음의 작용, 또 뭐는 바다와 파도. 바다와 파도.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곧 마음이라고 해도 전혀 하자 없어요. 항상성에 있어서 항상 하는 그 항상하다는 의미 속에서는 생각이 곧 마음과 동일합니다. 마음도 항상하고 생각도 항상해요. 아무리 생각에서 벗어나려 해봐요.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그 생각이 항상해. 그 생각이 있어요. 절대 생각에서는 도망 못 갑니다. 그렇죠? 멍할 수 있다? 멍한 생각이 있어. 산매에 들어갔다? 산매에 들어가 있는 생각이 있어요. 절대 생각에서 못 도망가. 네? 도망갈 수 없으니까 우리는 오히려 생각을 잡아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을 그냥 삼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은 곧 마음이다. 마음은 곧 생각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고급스러운 생각, 고급진 생각을 하면 우리는 고급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급스러운 말과 고급스러운 행동과 고급스러운 모든 내 인생이 갖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꼭 붙여라 하는 거예요. 고급진 사람, 명품의 인격을 갖춘 명품의 존재, 그걸 붙여라 하는 거죠. 근데 저급하고 싸구려 상표의 사람을 우리 중생이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 고급스러운 생각인지를 알면 우리 명품의 인격이 되겠죠. 부처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알려줘야겠죠. 우리 모두는 명품의 존재들이니까. 왜? 부처의 후손들이니까. 그쵸? 우리 모두 부처의 종자를 가지고 있는 부처의 후손, 황제의 후손, 예를 들면 왕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본래. 그러니 이제 왕다운, 황제다운, 부처다운 품격을 갖춰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원하지 않으면 다시 저 저작거리에서 중생으로 살고 싶으신 분은 빨리 들어가 쉬어요. 놀아요. 이 아까운 세월. 노는 게 남는 거지. 뭐하나 공부하나. 그죠? 생각 안 하려면 빨리 들어가 자라고. 잠자는 거 잘하시잖아요. 생각하겠습니다. 어떤 생각 하실래요? 듣고 사유하는 거. 명품의 생각. 아, 또 뭔 생각했나 또? 명품 생각. 고차원적 생각. 고급스러운 생각. 자기 것만 내놓지 말고. 네. 보살님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명품 생각. 명품 옷만 걸치고 명품 백만 메고 명품 차만 탄다고 그게 명품 사람이 됩니까? 아니요, 같이 해야지. 내가 명품이 돼야겠죠. 그런 명품의 생각밖에 없어요. 생각은 항상 하고 나와. 또 생각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잖아요.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벗어날 수 없다면 우리가 그걸 지배해야죠. 거의 제대로 알아야죠. 자, 어떤 게 가장 명품의 생각이냐? 우리 마음이 곧 생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깨달으면 생각을 바로 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 나는 주로 마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물건을.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이것이라고도 표현해요. 이것. 나는 마음에 표현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것뿐이라고도 해요. 그때 이것뿐은 그 마음뿐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하나의 현상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오직 마음뿐이다 해서 이것뿐이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걸 참나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벌레면목, 어떤 불성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지금 마음이라 표현할게요. 그래서 마음이 곧 생각이고 생각이 마음이라 했으니 우리는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예요. 그럼 마음은 무엇인가? 그죠? 이게 조건,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일이에요. 그냥 일. 하나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어떤 하나의 현상이 딱 나타나면 순차적으로 마음에 작용이 되죠? 그죠? 아닙니다. 동시에. 이거 순차적으로 작용된다는 것과 동시에 작용된다는 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버려요. 만약에 순차적으로 작용된다 하면 이 바깥의 현상이 마음을 만들어버린 게 돼. 현상이 있고 마음이 있는 건 바깥의 현상이 마음을 만든 게 되니까 창조자는 바깥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동시라는 말은 바깥의 현상과 내 마음은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공간에서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든 그 마음은 없다가 이것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 항상 있었어요. 본래 있었는데 바깥에 조건이 되면 이 조건 안에서는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죠? 처음 듣는 사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의 우리 마음은 항상 있어요. 근데 항상 있다는 것은 말이 항상 있다는 거지 어떤 특별한 형태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건 원래 무형이에요. 무형. 마음은 무형이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있지 않는데 어떤 하나의 외부의 조건이 있으면 조건에 딱 맞게 동시에 딱 이렇게 딱 나타나, 그 순간에. 그리고 이 조건이 소리가 딱 사라지지. 그럼 마음도 같이 사라져. 근데 이때 마음이 사라졌다는 건 마음이 통째로 사라진 게 아니고 이 조건에 맞는 형태의 마음만 사라지는 거야. 조건에 맞는 형상의 마음이 사라지는 거지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공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공으로. 공안대로 돌아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본래 우리 마음의 상태는 공의 상태에 있다가 이게 무형의 상태로 있다가 무형이 공이란 말과 동일합니다. 본래 우리 마음은 무형의 상태로 있다가 조건이 이렇게 딱 되면 무형의 마음에서 이 유형으로 순간적으로 딱 마음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유형으로 이렇게 소리가 딱 나죠. 짝 하고 순간 공의 상태에 있다가 마음이 무형에서 유형으로 순간 촥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근데 이건 순간적으로 사라지죠. 이 유형의 소리는. 그러면 이 소리가 사라진 것과 동시에 같이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유형이 다시 무형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공으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때 공의 상태는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공은 없다고 하지 않아. 다만 형상이 없다. 무형일 뿐이지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생각도 그와 같아요. 생각도 딱 우리 마음이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에 의하여, 잘 들어요. 이제 조건에 의하여 하나의 조건이 나타나면 그와 따로따로 동시에 우리 마음이 딱 나타납니다. 응? 그러면 마음이 딱 형상으로 나타나죠. 요때 마음이 형상으로 나타날 때 이걸 우리는 첫 번째 생각이라 그래. 오염되지 않는 생각. 첫 번째 생각, 1차 생각, 1차 화살.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는 공의 상태에 있었어요. 무형으로 마음이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상태야. 있긴 있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조건이 되면 순간적으로 요
짝 소리에 맞는 마음이 유형이 돼요. 근데 그때 이제 마음이 무형의 공해 상태에서 유형으로 마음이 된 거죠. 요걸 우리 첫 번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생각이라 붙인 거야. 1차 생각, 최초의 생각, 순수한 생각, 진심의 생각 해서 본래 마음이 공해 상태에 있다가 외부 조건 때문에 짝 소리를 들었지. 그러면 이제 마음이 모양을 띠거든. 마음이 모양을 띈 그 상태를 생각이라 그래. 1차 생각. 그러니까 본질은 같은 거예요. 1차 생각과 우리 본래 마음은 같은 거였는데, 다만 똑같은 것을 무형이면 마음이라고, 예? 유형이면 1차 생각이라 그래. 이름을 바꾼 거예요. 형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몸뚱아리가 막 태어나면 갓난아이라 이름하고, 소년이면 소년이라 이름하고, 지금은 노인이라 이름하죠. 같은데, 본질은. 사람 같은데, 형태에 따라 이름을 달리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이나 생각이라 같은 건데, 마음의 상태는 무형이야. 무형. 무형이 뭐다? 형상이 없다는 걸 무형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냄새로도, 소리로도 맛보거나 냄새 느낄 수 없어요. 무형의 마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형의 마음이니까 알 수 없죠. 이거 오감으로 느낄 수 있어, 없어? 무형의 마음을. 무형의 마음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 없다? 무형의 마음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소위 얘기하면 깨달아야 된다 그래. 무형의 마음을 우리가 신체적, 육체적 감각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지혜로서 깨달아야 된다 그래.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시간의 흐름을 우리 느낄 수 없다 했죠. 그래서 지혜로 우리가 깨닫는다 했죠. 그런 것처럼 무형의 마음은 우리의 오감, 입이, 설신이나 5가지 감각 기관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거 도대체 어떻게 깨달을까 봤더니 지혜로서 깨닫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견성이라 그래. 그래서 무형의 마음을 깨닫는 걸 우리는 견성이라 이름합니다. 근데 이 무형의 마음은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있는데 무형이야. 그래서 깨닫기가 까다로워. 네. 근데 이 무형의 마음의 상태에서 항상 무형으로만 있는 건 아니야, 마음이. 조건이 되면 이렇게 바로 유형으로 모양을 변화합니다. 그래서 막 최초, 방금 따끈따끈하게 뜨거운 요 상태를 우리는 최초의 생각, 1차 생각, 본래 마음의 생각, 순수한 생각, 진심 어린 생각,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최고 고급진 명품 순도 100%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요걸. 이게 순도 100%의 명품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오염되기 이전이거든. 그러니까 본래의 마음에서 그냥 100% 순수하게 이 조건에만 100% 반응을 한 거거든. 어떤 오염이 지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 이 상태야. 이 상태. 바로 그냥 조건이 되면 바로 그냥 딱 생각이 돼. 이건 순도 100%. 명품이 아니야. 명품이란 말이야. 24K. 이게 최고의 명품 생각이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 일어나면 이걸 있는 그대로 본다 그래. 더하거나 빼지 않아.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아요. 판단, 분별, 시비 이런 게 없어. 예? 더럽고 깨끗하고 크고 작고 옳고 그르고 없어요. 그냥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냥 요대로 그냥 그렇게 나타낼 뿐이야. 100%의 순도. 그러니까 요때 1차 우리 생각, 최초의 생각은 마음과 정확히 100% 일치합니다. 우리 본래의 마음과. 요걸 일단 알아요. 이게 구분이 돼야 돼. 제가 굉장히 오늘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 이거예요. 이게 본래의 마음과 1차 생각이 동일한 상태예요. 네? 요걸 우리가 깨닫는 걸 견상이라 하고 견성이라 하고, 이게 최고 명품의 생각을 쓰면서 바로 부처가 되는 경지입니다. 여기에. 그래 이 자리가 부처의 자리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어떤 건 중생 2차 오염된 생각이냐, 어떤 게 명품이가 저급하고 지저분하고 쓰레기 같은 생각이냐 알아야겠죠? 자 봐요. 그래서 딱 이건 명품의 생각이죠. 그래서 1차 생각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1차 생각은 마음에서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만 봐. 시비 분별 판단이 없어. 가깝다 멀다 좋다 나쁘다 없죠. 밉다 싫다 없어요. 그 딱 보면 그것뿐인 거야. 근데 2차의 생각, 오염된 생각, 우리가 번뇌라고 하고 망상이라고 그 쓰레기 같은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1차의 생각에서 다시 파생되는 생각을 얘기해. 그래서 자 예를 들어볼게요. 그냥 최초로 바로 들리는 요 생각으로는 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세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무슨 생각이야? 무슨 소리? 그냥 소리뿐인 거예요. 그냥 짝 하는 소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라는 생각에서 파생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는 평소에는 이걸 무슨 소리를 한다? 죽비 소리를 한다. 그러면 이때부터 죽비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부터 이거는 오염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또 오염되기 시작해요. 자기의 관념이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비라는 여기에 대한 상이, 이미지가 있어요. 그죠? 이걸 뭐 다른 게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뭐 좋아요. 뭐든 우리가 이 죽비라는 이미지가 좋은 사람은 이제 이 소리가 좋게 들려. 이 죽비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은 안 좋게 소리가 들려. 그때부터 이제 생각에서 생각으로 파생되었죠. 이걸 연상이라고 그래요. 연상. 연이어서 생각이 일어난다. 연상되었다. 이 연상이 이제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차 생각은 100% 순도 100% 명품 생각인데 2차 생각부터는 오염이 이제 50% 되고 이제 거기서 또 파생이 되는 거야. 3차 생각은 죽비 생각을 하면서부터 죽비에 대한 추억이 떠올라 이제. 아 옛날에 이 죽비에 대한 사연이 떠오르고 이때부터 3차, 4차, 5차로 이어지면서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오염돼. 5만 가지 기억과 자기의 고정관념과 시비의 분별을 막 넣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생각이 이어지면서 아 옛날에 내가 이 죽비를 어디서 봤지. 아 옛날 저기 고창 가면 선운사라는 절이 있는데 내가 그때 그 절에서 봤던 그 저 물건 파는 거기서 봤던 죽비가 봤는데 그때 참 죽비가 좋았어 라는 생각이 갔다가 아 근데 내가 고창 선운사를 누구랑 갔더라? 아 그때 누구랑 그때 사머리하고 갔지. 아 그때 사머리 맞아. 사머리가 그때 몇 살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때 그 사머리랑 나랑 그때 참 연애할 때 갔는데 참 좋았는데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머리의 첫 연애 시절로 가는 거야. 근데 사머리가 참 그때 예뻤는데 우리가 왜 헤어졌더라? 그때 맞아. 사머리 그년이 바람 폈지. 그래서 이제 그 바람 피는 그 새끼가 누구였지? 막 이제 생각이 여기까지 가가면서 갑자기 또 생각 어디로 튀냐면 근데 갑자기 슬픈 생각이 오는 거야. 사물이랑 슬플 때 엄청 힘들었는데 생각이 이때부터는 이거는 뭐 종잡을 수가 없어요. 죽비에서 시작된 이 생각이 고창 선운사로 가가지고 선운사에서 처음 샀던 죽비를 보면서 거기서 갑자기 사머리가 튀어나오다가 갑자기 사머리와 첫 만남에서 튀어나왔는데 갑자기 또 사머리 헤어짐으로 갔다가 또 갑자기 사머리 좋았던 데로 갔다가 갑자기 또 사머리 엄마한테 갔다가 갑자기 또 사머리가 아니고 사머리 친구 이월이한테 갑니다. 또 이월이.
2월 할 때 또 갑자기 갔다가 또 2월이 남자친구한테 갔다가 또 갑자기 선운사로 안 가. 저 또 이 설악산 신흥사로 갑니다 또. 갑자기 생각이 연상이 되는 거야. 절이니까. 신흥사로 갔는데 그때 신흥사에서 내가 저 비천대로 올라가서 엄청 막 절을 양폭 산장까지 갔는데 가다가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맞아. 그때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무릎까지 막 차오르다가 또 거기서 라면 한 그릇 먹고 그때 이때는 누구랑 갔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갑자기 또 지금 왔다가 근데 나는 왜 이리 됐지? 나이는 몇 살? 이래가지고 여기에서 시작된 생각이 한도 끝도 없이 자기가 떠다닙니다. 자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왜 내가 이 생각에 빠졌는지, 이게 이제 허상인지 필요한 건지 의미가 없어요. 완전히 방향을 잃고 목적도 잃고 방향도 잃고 모든 게 사라져버려요. 그야말로 우리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냥 거기서 붕붕 떠다니면서 인생 전체가 막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이후부터는 2차부터 무량겁의 시간까지 차수가 나눠져. 어마어마한 생각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최초의 생각을 잃어버려. 목적. 왜 일어난지가 없어. 에? 그게 중생이라는 거야. 부처라는 건 잘 보세요. 부처라는 건 본래 이거거든. 여기서 아주 명품의 생각인 거예요. 떠나지 않아 이 자리를. 습관이 남아서 설령 잠깐 이어지더라도 바로 이 자리가 아니라 또 바로 보는 자리, 또 듣는 자리, 항상 최초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항상. 잠깐 습관이 있어서 좀 벗어났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 버리면 그런 건 없어. 그래서 부처는 항상 최초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 최초의 생각 자리. 항상 명품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해할 일도 없고 시비할 일도 없고 옳다 그러다 나눌 일도 없고 그냥 바로 이 순간 딱 눈을 번쩍 뜨고 처음 자리로 최초의 자리로 돌아와 버리면 방금 전에 망상을 떨었던 그 2차부터 이어졌던 모든 생각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려. 안 보여. 중생은 무엇으로 인생을 사느냐? 2차부터 3차, 5차, 100차 이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 계속 이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 근데 그 생각은 전부 자기가 자기 멋대로 환상으로 상상으로 전혀 사실도 아닌 것이 완전히 왜곡되어가지고 마치 영화처럼 꿈처럼 펼쳐지는 생각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진짜 사실에 기반한 명품의 생각이냐? 요거란 말이에요. 조건이 되면 딱 그렇게 들려지고 조건이 되면 딱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보여지고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이걸로도 우리는 인생을 완벽하게 살 수 있다 없다? 세상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막 일하고 복잡한 일을 해낼 수 있다 없다? 이걸로 있다. 이렇게 우리가 1차원적인 이게 1차원이 아니죠. 1차에 명품의 이 정말 담백하고 아주 깔끔하고 아주 이 생각으로만 우리는 인생을 복잡한 이 인생을 살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고 지혜로서 살아. 할 수 있다. 왜? 자, 이제 더 중요한 거야. 살아가는 게 우리는 아주 담백하고 심플하고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사는 것도 사는 거고 아주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이렇게 살아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이렇게
명품의 최초의 생각으로는 아주 담백하고 심플하고 정말 번뇌망상 없이 그냥 아주 간단하고 깔끔하게 사는 겁니다. 깔끔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나는 그냥 간단하고 깔끔하고 그냥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많아도 나는 그냥 간단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그 복잡한 그 많은 거기에 빨리 들어갈 필요 있어요? 생각할 필요는 없지. 없어요. 그래서 부처는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어수선하고 난잡스러워도 그 자리에서 자기는 항상 이 최초의 생각만 쓰기 때문에 부처는 깔끔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고 군더더기 없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그래 산다 생각이. 그래서 이걸 내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들 말했던 것처럼 못 산다고 생각해. 부처만 산다. 세상이 얼마나 그렇게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세상대로 살아주려고 하니 내가 지저분한 생각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너는 그렇게 복잡한 생각을 쓰는 거예요. 스님 이것도 해야 되고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신 스님 맨날 거기 조용한 데 사니까 그렇죠. 세상 나와보세요. 같이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오만 인간 사이 다 엮여서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너는 왜 그렇게 사는데? 네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넉마같이 난잡스럽고 저급한 생각을 쓰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걸 다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돈도 벌고 싶고 사람들이도 하고 싶고 엄마 노릇도 잘하고 싶고 며느리 노릇도 잘하고 싶고 회사에서 똑똑한 소리도 듣고 싶고 세상 살면서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싶고 이걸 다 하려고 하니 2차, 3차, 4차, 5차 생각 써야겠어요? 안 써야겠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정말 친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옛날 얘기를 꺼내는 거야. 막 4차, 5차 막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옛날 생각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친구랑 잘 지내려면 지금 우리의 명품 생각을 쓰면 그 친구랑 잘 지내겠어요? 그 친구랑 똑같이 100차의 생각을 써줘야 잘 지내겠어요? 그렇게 생각 써야 그러니까 그럼 나도 100차까지 흘러나가 나도 중생이 돼야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거기 꼭 그래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죽어요? 안 그래요. 그렇게 복잡한 사람은 이제는 미안하다. 나는 이제 그렇게 복잡한 인연으로 못 살겠다. 나는 지금 이제 자꾸 만나서 옛날 얘기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지금 만났으니까 지금 우리 지금 얘기 진짜 우리 내 솔직한 내 마음의 얘기 우리 진짜 담백하고 순수하고 깔끔하고 명확한 얘기 하고 싶다. 나랑 같이 이런 얘기 해줄래? 그 친구가 그럼 받아주면 그런 친구가 되는 거고 안 되면 인연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끝내니까 그렇게 복잡하고 난잡하고 저급한 생각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인연은 안 끊고 싶으면서 또 자기 생각은 간단명료해지고 싶은 명품이 되고 싶은 이게 바로 모순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넣기 싫고 또 자기 마음은 진짜 부처님 마음이 되고 싶고 이런 일을 안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네가 부처가 되고 싶으면 부처다운 생각을 해야 돼요. 부처다운 생각이 뭐냐? 아까 이거라고 했어. 이 이상 복잡하고 지저분한 걸 우리 더 이상 많이 얘기하지 말자. 정말 합의하에 필요하면 한 2차? 3차 정도까지 잠깐 그것도 하는 거지. 잠깐 필요하에 잠깐 우리 어제 우리 뭐 했었죠? 근데 어제 우리 요 정도 하는 거죠. 필요하니까. 그래서 필요하면 이겁니다. 필요하면 상대가 합의하에 우리 어제 그제 얘기 잠깐 하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필요가 다하면 바로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우리 명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 생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 필요에 의한 이 결정권은 나한테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나한테 있지 않아. 결정권이 남한테 맞추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한테 내 인생이 저당 잡혀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해도 명품 생각, 명품 마음을 쓸 수 없어요. 그렇죠? 가족과 잘 유지하려는데, 남편하고 자식하고 가정을 유지하는데, 그네들이 자꾸 옛날 얘기하고 추억 얘기하고 혹은 시비 분별 얘기하고 막 그 옛날 지저분한 얘기하고 혹은 막 남 흉보는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왜 한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호응 안 해주면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거 호응해준다고 막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물들어 버려. 그러다 보면 명품, 처음에는 명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가 이제 짝퉁이 돼 있는 거야. 네. 근데 사람들은 세상 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스님 맨날 나한테 하소연 하거든. 세상 살려면 스님 어떻게 이렇게만 살겠습니까? 5만 가지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 중생이 될 수밖에 없어. 봐봐요. 그렇게 안 해도 산단 말이야. 죽는 게 아니오. 더 깔끔하고, 더 선명하고, 더 명확하고, 더 간단하고, 더 우리가 심플하고, 번뇌 없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다만, 그렇게 살지 않는 거지. 그게 선택의 문제가 돼, 인생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생각이든 저런 생각이든 생각이 없진 않아. 다만 우리는 부처는 부처다운 명품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딱 이렇게 여기 생각이 끊고 맺으면 분명한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도 필요하니까 가끔씩 필요에 의하여, 이게 중요해요. 필요에 의하여 과거의 얘기 좀 약간 다른 얘기 끌고 올 수는 있죠. 필요에 의하여인데 이게 필요에 의하여가 아니고 그냥 습관적으로 혹은 어쩔 수 없어서 하다 보면 필요에 의하여가 아니고 막 그냥 막 하고 있어. 그게 바로 중생이라는 겁니다. 이걸 구분을 해서 어차피 이양 한생 이생 살 바에야 명품다운 명품의 생각으로 명품다운 사람으로 명품의 부처가 되어서 명품의 인생을 살다 가면 그거야말로 부처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정말 이 나고 죽음, 태어남과 죽음에 대한 생각도 명품으로 이루어져. 그 지저분하게 죽으면 어떻게 하지? 죽으면 또 어디 가가지고 또 이게 다 중생 생각이란 말이야. 이 명품의 생각은 아주 깔끔해. 딱 치면 죽고 딱 치면 태어나버려. 조건 따라 마음이 일한단 말이야. 조건 따라서. 그래 우리가 도가 높은 선사들의 이 49세 지내면 죽비 3번이야. 자, 한 번이요. 죽비 소리 듣는 마음이 일어나시오. 마음 깨어나시오. 2번이요. 마음이 깨어났으면 세상을 보시오. 3번이요. 마음이 깨어나서 세상을 봤으면 생각을 일으키시오. 명품 생각을 일으키란 말이야. 이따 죽비 3번 하면 천도 끝. 물론 여기에 굉장히 숙달되어 있어야겠죠. 그럼 우리는 아직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명품다운 생각을 써야겠죠. 그러려면 명품의 생활이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삶의 조건이. 근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계속 내 주변의 직장, 사람들, 인과관계에 계속 그렇게 명품을 쓸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하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명품이 절대 못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계속 2차, 3차, 4차, 5차, 100차, 200차, 300차 생각을 쓸 수밖에 없어. 계속 생각이 파생되거든. 그걸 보고 우리는 망상이라는 거야. 그 생각을 쓸어서 없애라는 얘기인 거야. 모든 생각을 쓸어 없애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자꾸 파생되어서 이게 귀신처럼 부처를 떠도 그런 생각을 없애라는 얘기인 거지. 정말로 이 순간 깨어나서 명품 마음에서 명품 생각이 일어나는 생각 없애면 안 돼요. 이건 엄청나게 발달시켜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덧붙이면 하나 덧붙이면 너무 긴데 짧게만 얘기하면 우리의 이 명품 마음에서 일어나는 명품 생각은 단면적이지 않아. 항상 이 명품 마음에서 일어나는 명품 생각은 항상 이것과 저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지혜로 일어나. 한 면만 보지 않아. 손바닥을 봤으면 아, 손등도 있구나라는 이 알므로 같이 일어납니다. 원래 명품 생각은. 요걸 하나만 유념해서 해. 근데 요거는 나중 문제야.
이거는, 이거 1차 생각부터 먼저 되고, 그 뒤에 이거는 이제 뒤에 보림하면서 좀 더 이제 고급스러운 생각을 만들어갈 때 이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자꾸 자기 생각에서 생각을 연상되어서 가는 건 무조건 다 쓰레기 생각이니까. 그래서 일단 끊고 매집이 분명해야 돼요. 1차 생각과 2차 생각에 끊고 매집이 분명하고, 이게 견성이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확장시켜 나가는 공부를 하면 엄청 지혜가 넓어져요. 자, 오늘은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좀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여러 번 새겨서 들어보세요.